이 중앙일보가 완전히 엉터리 신문인데 오늘은 좀 제대로 하나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긴급 한국 방문키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데서 보도가 안 되는데 여기서 단독으로 그렇게 보도했는데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긴급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제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 통일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두 장관이 이렇게 연달아서 한국을 방문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국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한다 그랬습니다. 중국도. 중국은 표면상 사드 문제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선제 타격론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주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미국도 평안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연합훈련 3월 2일 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근거로 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기 전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그런 목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동아일보 여기에 미국 이승헌 특파원 보도가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도 완전히 엉터리 신문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이 국가안보회의 NSC의 2인자인 캐슬린 맥팔랜드 부보좌관이 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이전 행정부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그런 의견을 포함한 대북 정책, 다양한 대북 정책을 이제 취합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제 타격 등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안을 비롯해서 김정은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 말하기를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때에 대북 옵션에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그 양국 관리들이 수차례 언급을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북 옵션의 군사적 조치는 선제 타격을 말하죠. 선제 타격을. 그리고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김정은 암살 사건까지 겹쳐서 어느 때보다도 대북 강경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강도 높은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함께 북미 대화론을 주장해온 워싱턴 포스트지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이게 좌파 신문인데 이게 대화 계속 그렇게 해왔죠. 오바마 정부 대해서 대화. 근데 이것을 계속 지지해 왔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25일자 사설에서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어긴 김정은에 대해 보상이 아닌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화로 안 된다. 처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거의 다 이제 군사적 조치, 처벌, 북한 선제 타격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김정은 정권의 끝날이 종말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제 흡수 통일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죠. 북한과 뭐 연방제 통일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흡수 통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만약 좌파가 집권한다. 종북 좌파가 집권한다. 그럼 다 죽어가는 김정은 정권을 다시 살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릴 거죠. 예전에 다 죽어가는 이 김정일 정권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다시 살려놔가지고 지금 북한 핵이 만들고 미사일 만들어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죽을 지경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제 목숨줄이 거의 끝날 이제 절명 위기에 있는데 만약 여기서 종북 좌파가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계속 대북 지원해가지고 다시 살려놔 버리겠죠. 그러면 핵무기 완성하고 미사일 완성하고 그러겠죠.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해서 못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적화 통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계속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태극기를 드는 것이 힘들지만 적화 통일돼서 우리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죠.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다 반동분자가 돼가지고 다 죽거나 완전히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뭐 고문을 당해 죽거나 뭐 반병신이 되거나 병신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요즘 장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파 지식인들은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한 후에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우파 지식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힘인데 이들이 다 제거되면 대한민국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한 후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처형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다 국가 것이 될 것이고 사유재산 다 없어질 것이고 여행의 자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 반동분자 낙인 찍혀서 다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당, 그 다음에 성당, 그 다음에 사찰 다 폐쇄가 당하고 정부에서 허용하는 의형교회, 의형성당, 의형사찰 몇 개만 남겨둘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10년도 못 가서 대한민국은 삼류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태극기 몇 달 힘들게 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몇 달 동안 들어서 이 종북 좌파를 척결하도록 우리가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으면 종북 좌파는 척결할 수가 없으니까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태극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